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3년차 최연희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노말텐션 글라우코마에서 언제 치료를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글라우코마 연구는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괄목할 만한 연구들을 통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NTG 치료의 근간은 콜라보레이티브 NTG 스터디에서 시작됩니다. 노말 텐션 글라우코마란 안압이 21을 넘지 않고 옵틱 너브에 손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비주얼 필드 디펙트를 보일 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림이 얇아지고 커핑이 커지는 것들이 글라우코마토스 옵틱 디스크 체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TG는 아시아인의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차이니즈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메타 애널라이시스에서 POAG의 약 76%가 NTG로 나타났습니다. NTG는 안압이 높은 것 아닌데 어떤 병리학적 기전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되지만 크게는 IOP의 플럭추에이션이나 옵틱 디스크 퍼퓨전에 영향을 미치는 베스큘라 디스레귤레이션, CSF 서큐레이션 감소로 인한 라미나 크리브로사 주변의 톡식 메테리얼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이스틸칸 NTG를 보이는 환자에게서 IOP의 비대칭성이 확인되며 NTG에서도 안압이 옵틱 너브 데미지의 중요한 컨트리뷰팅 팩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NTG의 치료의 레셔날레를 정립한 콜라보레이티브 NTG 스터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5개의 NTGI에서 치료하지 않은 군과 베이스라인 IOP의 30% 리덕션을 목표로 치료받은 군으로 나누었고 엔드포인트로 비주얼 필드의 4, 5, 5 룰을 적용했습니다. 아웃컴으로는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트를 측정했고 치료군에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IOP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프로그레션의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4년도에 IOVS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84명의 NTG 환자를 5년간 치료 없이 옵저베이션 했을 때 63.1%에서 프로그레션을 보여 NTD 치료의 당위성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NTG를 치료해야 하는가는 유로피안 글라우코마 소사이어티 가이드라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다섯 번째 에디션으로 BJO에 게재되었고 POAG의 서브타입으로 NTG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령, 하이 IOP, 디스크 헤머리지, 빈 CCT 등의 리스크 팩터를 소개하고 베이스라인 IOP의 30% 로어링을 타겟으로 합니다. 트리트먼트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30% 리덕션의 타겟 IOP를 세팅한 후 퍼스트 모노테라피를 선택합니다. 타겟 IOP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을 스위치하거나 세컨 메디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안약의 개수가 늘어나면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두 가지 기전이 섞인 잘라콤, 심브린자, 코섭 등의 컨비네이션 테라피가 선호됩니다. 그럼에도 IOP 컨트롤에 실패하면 레이저나 서저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IOP만의 트리먼트 아웃컴으로 설정하고 치료 단계를 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전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위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타겟 IOP에 도달했는지, 펑셔널 스트럭처럴 프로그레션은 없는지, 어떤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IOP 리덕션이 충분함에도 앞선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스트럭처 펑셔널 프로그레션이 확인된다면 치료는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트리트먼트 인텐시피케이션을 평가하는 첫 번째 요소인 안압을 보겠습니다. 치료 전 베이스라인 IOP에서 3에서 6개월 동안 30%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타겟 IOP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프로그레션 가능성이 높아 유심히 살피면서 트리먼트 에스컬레이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펑셔널 프로그레션의 평가입니다. 험프리 GPA 두 가지 방식 중 이벤트 베이스 애널라이시스에서는 컨세큐티브한 3개의 비주얼 필드 exam에서 3개 이상 포인트의 디프레션이 발견될 때를 펑셔널 프로그레션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고 트렌드 베이스 애널라이시스에서는 1년에 1데시벨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프로그레션으로 간주합니다. 각 이벤트의 변화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현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1회 검사에서 디프레션이 발생한 경우 세모,
연속 2회 검사에서 발생한 경우 반세모, 3회에서 확인된 경우는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프로그레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렌드 베이스드 애널라이시스로 데이터를 추출하면 시간에 따른 민 데비에이션의 변화값을 알 수 있고 기울기로 프로그레션 정도의 정량화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베이스드 애널라이시스의 예시로 다음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NTG는 아니지만 초진시 골드맛 안압 23회 21 POAG로 모노포스트로 점안하며 팔로우업하던 자입니다. 25년 1월 안압 타겟 범위로 잘 유지가 되었으나 치아 검사상 연속적인 3개의 검사에서 센시티비티 감소하는 포인트들이 확인되어 트리트먼트 에스컬레이션 고민되었던 겁니다. 안약 추가하려고 했으나 환자분께서 주저하셔서 우선 저만 컴플라이언스 높이고 클로즈 팔로우업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럭처 프로그레션입니다. 디스크 포토를 촬영하여 림 티닝이나 CD 레이시오, 디스크 헤머리지 등의 글라우코마투스 체인지가 발생하거나 페리파필레리 RNF의 티닝, 마큘라 GCC 로스가 확인되면 글라우코마 스트럭처럴 프로그레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이지 릴레이티드 RNFL이나 GCC의 티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간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를 정확한 수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션트의 프로파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40대의 영 에이지거나 글라코마 아이가 라사일 때, 베이스라인 비주얼 필드에서 어드밴스드 디펙트가 관찰될 때, 혹은 중심 시야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레션으로 데피니션을 내릴 수는 없지만 환자의 QOL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료에 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NTG 프로그레션의 리스크 팩터로 알려진 것들은 크게 IOP 디펜던트와 IOP 인디펜던트 팩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어널 IP 플럭체이션이 큰 사람일수록 프로그레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20년도 BJO 연구에서는 주간 플럭체이션이 1mm 증가할수록 프로그레션 찬스가 60.9% 증가한다고 합니다. IOP의 절대값과는 별개로 플럭체이션 자체가 라미나 크리브로사나 GCC의 쉐어링 폴스로 작용해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IOP 인디펜던트 팩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디스크 헤머리지입니다. 디스크 헤머리지가 있으면 NTG 코레레션 확률이 3.36배가 높아서 팔로우업 하실 때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디스크 헤머리지 관련해서 나오는 리스크 팩터가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의 플럭처에이션과 낙터널 DB입니다. 시스테믹 하이퍼텐션이나 DBP의 플럭처에이션은 낙터널 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밤 동안 옵틱 디스크의 펄퓨전이 잘 안 되면서 이스케믹 스테이트가 조성, 그리고 아침이 되어 BP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스케믹 리퍼퓨전 스트레스로 인한 약한 모세혈관이 터져 디스크 헤머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NTG 프로그레서에서 DBP와 다이어널 IOP 플럭세이션 간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나타나고 이것은 디스크 헤머리지가 있는 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헤모다이내믹 베리어빌리티가 IOP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NTG의 프로그레션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레이노나 마이그레인, 슬립 apnea 같은 바조스파스틱 디지즈들을 동반할 경우 프로그레션의 확률이 높아지고 마이토콘드리아 프로틴을 인코딩하는 진과 NTG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면서 이에 디스펑션과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글라우코마틱 체인지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막 두께가 얇은 것도 리스크 팩터로 생각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CCT보다는 각막의 히스터시스, 즉 점탄성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IOP가 프리도미넌트 팩터이긴 하지만 NTG에서는 안압을 낮춰도 12%에서 프로그레션하기 때문에 환자를 보실 때 앞서 말씀드린 아유 외적의 요소들도 잘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직하게는 NTG로 진단이 되면 First Treatment of Choice는 IOP 리덕션 파워가 크고 원스 데일리의 편의성을 가진 프로스타글란딘 토피컬로 트라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안인지 양안인지 젊은 여성인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lternative Medication으로는 알파 아고니스트가 선호되는데 AJO에서 베타 블로커보다 프로그레션을 늦추는 효과가 있고 뉴로 프로텍션도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메디케이션으로 1차 치료를 실패했을 때 아르곤이나 엔디아그를 활용한 트라베큘로플라스티를 해볼 수 있으나 IOP 스파이크의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드레니지 디바이스인 튜브 션트 서저리와 트라베큘렉토미이고 2012년도 AJO 튜브 vs 트라베 스터디에서는 션트가 트라베보다 5년 뒤 성공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스텐트와 젠 임플란트는 비교적 최근의 치료법으로 더 컨티뉴어스한 24시 IOP 컨트롤이 가능하고 약물 부담과 침수적인 프로시저의 필요성을 낮춰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신약으로는 트라베큘라 메쉬워크 주변에 사이토스켈레튼과 ECM에 작용하는 로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있고 트라베큘라 아웃플로우뿐 아니라 방수 생성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질타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방출해 트라베큘라 메쉬워크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베타블로커나 브리모니딘, 저농도의 비마토프로스트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국내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치료로는 엔도카나비노이드인 PEA와 인트라카메랄 PG 임플란트인 듀리스타가 있습니다. PEA는 망막이나 TM에 결합해서 바소 릴렉세이션으로 아웃플로우를 늘리고 RGC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듀리스타는 2019년도 1차 인설션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임플란트로 전방 내 피지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든 의문이 그럼 안압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입니다. 2016년도 저널 오브 글라우코마에서는 안압은 하촌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싱글 디지까지 로어링하면 디지즈 프로그레션에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타겟 IOP 내에서 진행 없이 유지된다면 굳이 과하게 싱글 디지까지 내릴 필요는 없겠으나 MTMT에도 안압을 충분히 낮추는 데 실패했을 때 트라베큘렉토미를 시행해 에버리지 IOP를 8.5 정도로 낮추자 스스로의 비주얼 필드 민 데비에이션 슬로프가 1.05에서 0.26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OP 외적인 부분에서는 시스테믹 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을 하는 환자에서 24시간 BP 모니터링을 통해 낙터널 딥에 빠지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내과와 상의하여 혈압 타겟이나 약 복용 시간 등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슬립 apnea가 있는 환자는 양압환기 CPAP 치료를 하도록 권유하고 금연시켜야 합니다. 기넥신 피오로 혈류를 개선하고 니코틴 아마이드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도 도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라우코마가 실명을 야기하는 이 리버서블 디지즈임에도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NTG는 30% IB 리덕션을 목표로 치료를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들, insufficient IOP, 부조 기능적 프로그레션, 그리고 리스크 프로파일을 면밀히 관찰하여 치료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펑셔널 스트럭처럴 프로그레션 아까 그 기준으로 얘기해 주신 게 연간 1데시벨, 그다음에 연간 50에서 1 마이크로미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사실 1년에 예를 들어 비주얼 필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거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이제 팔로업 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시험 검사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MD가 그 1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프로그레션의 주요한 근거로 생각을 하시는지 뭐 궁금하고 OCT에서 아까 1 마이크로미터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궁금해요. 그 혹시 자체 계량이 콜롬보니가 1 마이크로 정도로 굉장히 좁나요? 저도 1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알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벌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재검을 해서 이게 정말 릴라이어블하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OCT 해상도가 1 마이크로까지 되는가요? 1마이크로가 돼. 해상도가 리프터빌리티가 그러니까 리프터빌리티가 조금 궁금해서 해상도가 1 마이크로인데 1 마이크로도 더 낮게 나타날 것 같아요. 해상 레졸루션이 1 마이크로인데 훨씬 더 그러면 약간 이렇게 폭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1 마이크로가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보시니까 검사할 때마다 나는 그 정도면 그냥 검사할 때마다 생기는 변이가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CT 마이크로미 그
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어, 만약에 감소 추세가 확인되면 이게 정말 감소가 되는 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릴라이빌리티를 재확인하기 위한 재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에이지 릴레이티드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사실 1마이크로미터 퍼 이어면 그걸 딱 봤을 때는 아 이건 에이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RNFL 관련해서 에이지 릴레이티드 로스가 연당 어느 정도. 분명히 이제 환자들 어떤 프로파일을 보면 뭐 RNF의 티크니스든 아니면 홀 레티나 티크니스든 아무튼 에이징에 따라서 분명히 띠닝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 이게 정말 에이지 릴레이티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생각되는 어떤 글라우코마터스 데미지에 의한 건지를 감별하려면 그 에이지 릴레이티드 로스에 대한 그 스레스홀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HPV 정도. 로스 제가 사실 RNFL 트레이닝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서 조금 저도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보통 에이지 리레이티드 로스가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인 거, 그 이상으로 되면은 이제 그거의 베리어빌리티를 벗어나는 거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스트럭처럴 프로그레션을 얘기를 할 때 이걸 뭐 어떤 거를 가지고 보시나요? 혹시 그게 예를 들어 뭐 RNF를 포토 가지고 이제 웨지 쉐이프 디펙트의 그게 넓어지는 걸 가지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OCT에서 어떻게 뭐 패턴 디비에이션 맨뭐 이런 거 가지고 보시는 건지 좀 이렇게 뭔가 그 컨센서스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비주얼 필드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GPA를 많이 활용하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그게 뭔가 어떤 전체적인 경향을 알려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또 GPA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네.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해석할 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에도 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어떤 그 이제 필드에서의 프로그레션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뭐좀 기준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질문 주셨던 이제 structural progression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수치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OCT에서의 thicknes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verage나 superior, inferior 쪽에 이제 thickness의 수치를 확인을 하고 사실 OCT에서 12 o'clock으로 이제 티크니스 수치도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버리지나 수페리어 인페리어에서 이제 수치가 점차적으로 2, 3년 이상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 이게 12 클럭에서도 이게 긴가민가하거나 베리어빌리티가 심한 경우엔 그런 12 클럭의 그런 세밀한 그런 티크니스 맵을 통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게 줄어드는 양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OCT뿐만 아니라 RNFL 디스크 포토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노칭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프로그레션이 확실한 환자에서는 그 디스크에서의 변화도 같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고, 디스크 해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와이드 펀더스 포토나 OCT만으로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 RNFL 포토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OCT의 thickness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외에 디스크 RNFL 포토나 다른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이제 비주얼 필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GPA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패턴 데비에이션에서 정말 이게 이게 화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GPA는 이제 아예 딱 세 번의 이상, 세 개 포인트 이상에서 관찰되는 경우에 이렇게 파시블이나 두 번 연속 관찰되는 파시블 프로그레션, 세 개 이상 포인트에서 세 번 이상 관찰이 되면 라이클리 프로그레션으로 아예 딱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를 완전히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수치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보통 이제 그 진료실 환경에서 볼 때는 그레이스케일과 패턴 데비에이션을 모두 그 전과 그 전전 이렇게 점점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만약에 이제 그 필드를 보시게 된다면 직관적으로는 GPA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이전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면 그 그레이스케일과 패턴 데비에이션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좀 좋은. 그 저희가 사실 어떤 그 인덱스가 세 개가 있잖아요. VFI가 있고 MD, PSD가 있는데 그 네. 육내장 선생님들은 뭐를 혹시 만약에 그런 글로벌 인덱스를 가지고 본다면 뭐를 좀 참고하시나요? 어, 좀 저는 VFI.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VFI는 좀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끊겼어요. 여긴 소리가 끊겨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글로벌 인덱스들이 있잖아요. 그 VFI, MD, 네네. PSD 요세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패턴 디비에이션 맵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바쁜 외래에서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고 그런 글로벌 인덱스를 위주로 사실은 환자분께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맞습니다. 프로그레션이나 이런 거를 그 얘기할 때 어떤 인덱스를 주로 좀 많이 보시는지 농내는 선생님들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 인덱스가 그 주로 이제 보여주는 바가 조금씩 다를 텐데, VFI 같은 경우는 센트럴 비전을 조금 더 타겟팅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MD는 전반적인 그런 데비에이션을 보여주는 거고, PSD는 각 그 부분에서의 그런 베리어빌리티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인덱스여서, 사실은 세 가지 다 그 글라우코마 프로그레션과 관련된 인덱스기는 했기 때문에 환자의 프로그레션 여부를 확인할 땐 세 가지 인덱스를 다 보면서 평가하긴 하지만, 주로 환자한테 설명을 해줄 때에는 VFI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환자분께 몇 퍼센트의 시야가 남아 있습니다를 설명할 때 조금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때에는 VFI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환자의 정말 프로그레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표는 다 봐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봐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주얼 필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순히 수치가 정말 나빠졌는지, 수치상이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만을 보기보다는 이게 릴라이어빌리티가 정말 괜찮은지, 요즘에는 사실 필드 옆에 그 테스트 옆에 로우 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false positive이나 false negative나 환자의 집중력 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그 해석한 롤 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 여부가 테스트 결과지에 확인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지표도 이게 제대로 된 검사인지 확인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고, 만약에 나빠지는 거가 의심되는데 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가 낮다면 짧은 시간 내에 재검을 해서 다시 한번 환자분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검사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IOP를 30%까지 낮춰야 된다, 그 기저 안압에서 하는데 그게 뭐 굴절 수술 후 환자들이 많으니까 혹시 각막 두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뭐 얇은 환자들도 30%까지 낮추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NTG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게 해줬던 그 CNTGS 스터디에서는 그런 그 CCT 여부에 대한 그 언급이 없이 30%로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눠서 이제 했기 때문에 보통은 CCT 여부와 별개로
베이스라인 IOP 기준으로 30%로 맞춰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덴시시티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환자분의 현재 기저 안압보다는 측정되는 안압이 낮게 날 수 있다는 것도 시사를 하지만 덴시시티로 인해서 그 덴시시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환자의 같은 안압이어도 훨씬 더 옵틱 너브나 스클레라 같은 환자의 눈 자체 구조가 vulnerable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 안압 자체를 보기보다는 환자의 정말 그런 스트럭처럴한 비주얼한 프로그레션 여부로 확인을 하시는 게 이제 더 맞겠습니다. 조금 벗어나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프리페리메트릭 글라우코마에서는 약을 시작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나 리스크 팩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약을 쓰는 게 나은가요? 사실 PPG의 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한데요. 사실 PPG를 결국에는 치료를 하고 볼 것이냐, 치료를 하지 않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의 결과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나뉘기는 합니다. 이건 여기에서 어떤 CNTGS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안 한 군에서 70%는 진행하지는 않았다 해서 그 치료를 안 하고 볼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도 있기는 한데요. 환자가 너무 젊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그 디스크 해모 아직 그 비주얼 필드 상에서 페리메트릭한 체인지는 없지만 디스크 헤모리지라든가 다른 분명한 프로그레션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PPG로 페리메트릭 글라우코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니면 페리메트릭 글라우코마로 갔을 때의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그래서 PPG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팩터나 환자의 그 나이, 아니면 뭐 라스타임 여부 등을 좀 판단을 해서 치료 시작을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나운서 같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쏙쏙 들었어요. 쪽집게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박혜민 선생님은 그러면 아침에 그 NC에서 프라이머리로 필터 번째를 필수하는 게 PG로 얘기했는데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은 PG를 만약에 눈썹이 좀 진해지는 것 같아서 싫어한다 그러면은 PG 대신에 추천하는 걸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NPD에서 프라이머리 초이스로 약물 선택을 한다면 저요? PG는 아, 박혜민 선생님한테 질문한 건데 네. 앞에가 제일 네네. 끊겨가지고. 끊겼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박혜민 선생님은 그 녹내장 환자 볼 때 NTG 환자인데 아까 프라이머리 초이스로 PG를 권장을 아까 발표할 때 했는데 눈꺼풀 변화 때문에 PG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첫 번째 선택 약제로 PG 대신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아, 의견을 좀. 사실 그 환자 나이나 성별하고 동내장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젊은 뭐 여자분이나 젊은 남성분처럼 뭔가 그 코스메틱한 이유로 그런 걸 쓰기 하는데 동내장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이벨리스라고 이제 펩스 부작용이 없는 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루 한 번 쓰는 거라 환자분들이 쓰실 때 하루 한 번 쓰기 때문에 약물 쓰는 거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해서 뭐 나이가 젊은 남자, 여자, 뭐 중년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은 에이벨리스 약을 추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열이. 프레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제 혹시 로프레사는 안압을 일정하게 계속 떨어뜨린다고 그 장점이라고 들었는데 NTG 환자들 안압이 솔직히 많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30% 떨어뜨리는 게 쉽지 않은데 로프레사를 요즘에는 어떻게 프라이머리로 선택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요? 일단 로프레사가 보험 기준이 프라이머리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로 첫
내원한 엔티지 환자에서 루프레사를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드온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주실 수는 없고 대부분은 그 말씀하신 TG에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인데 에이벨리스가 뭔가 부작용이 있어서 또 못 쓴다. 그럼 로프레사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일 많이 로프레사를 쓰는 거는 이제 MTMT, 뭐 코수알파간 잘라탄 다 쓰고 있는데 수술하기도 애매하다. 그런 분들한테 네 번째 약제로 로프레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로는 잘 로프레사를 주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험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레사가 상당히 사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진짜 안압은 잘 떨어지는 이유, 저는 사실 MTMT 하는 환자들 되게 많고, 그래서 노프레사를 꽤 많이 쓰는 편인데, 정말 환자들이 다른 거랑 차원이 다르게 이거 하고 나면 정말 티가 납니다. 충혈 엄청 심하게 되고 이래서. 그래서 너무 또 불편해하시면 어쩔 수 없이 막 그 충혈 때문에 또 끊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안압 하강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확실하게 어떤 그 에피커시와 사이드가 확실한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사에 대해서 좀 더 첨언드리면요. 결국에는 그 안구내의 안압이 에피스클레라 비너스 프레셔보다 더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낮은 안압에서 안압을 낮추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 현재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파 아고니스트, 베타 블로커, 칼보닉 아나이드릴 이니비터 그리고 이제 그 PG 계열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로프레사 중에 그 다섯 가지 중에서는 로프레사가 유일하게 에피스클레라 비너스 프레셔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NTG 관련해서 로프레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많지는 않지만 에피스클레라 비너스 프레셔를 낮출 수 있는 약제로서는 또 NTG에서의 로프레사의 역할이 로카이네즈 이니비터의 역할이 어떨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에피스클레라 베인 그 비너스 프레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솔로직한 상황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런 환자들은 패솔로직 예, 교수님 질문을 제가 중간에 끊은 것 같은데 그런 패솔로직한 경우들이 어떤 거 있는지 혹시 물으시려고 네네. 하셨던 건가요? 에피스클레라 비너스 프레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사실 이게 정말 그 패솔로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로프레서를 그런 경우에는 정말 프라이머리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정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에피스클레라 비너스 네네. 프레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면 로프레사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뭐 또 어떤 게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아직까지는 에피스클레라 비너스를 프레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오히려 신경안과나 성형안과 쪽에서 그런 에피스클레라 비너스 프레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CCF가 지금 프레셔가 올라가는 질환이었었고 TAU도 올라갈 수 있는 질환이었고 하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 로프레사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에피스클레라 어 주로 이제 요즘에 녹내장에서 이제 안압이 조절이 되는데도 계속 진행하는 녹내장이다 이러면 바스큘러 팩터를 가장 메인하게 요즘에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에피스클레라 비너스 프레셔도 또 중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나 알게 되는 게 있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거의 그러면 충분히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저기 발표를 실시간으로 링크를 전문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진 않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그 같이 링크도 보내드릴 예정이라 오늘 한 거는 유튜브로만 제가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전공생도 들어와서 그 정도 저희가
그 컨퍼런스 하는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고요. 디스커션도 활발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컨퍼런스는 이걸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